네, 이번 강의는 2010년입니다. 2010년 중에서도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은 우리 항상 시험은 1회, 2회, 3회, 4회인데요. 4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0년도의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과목인데요. 두 번째 과목은 바로 우리 산업심리와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업심리와 교육인데 역시 우리 마음을요,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심리를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두 과목이 합쳐서 하나가 된 과목이 바로 심리와 교육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교육의 3요소를 바르게 나열을 한 것은, 우리 교육의 3요소는 제가 OT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반드시 교육의 주체는 강사라 그랬어요. 교육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의식 교육에는 교육의 주체가 80%를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부모를 잘 만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잘 만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나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정말 특별한 도덕과 윤리가 없다면 부모 잘 만나면 평생 동안 잘 사고 잘 먹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를 바꿀 수도 없어요.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바로 멘토를 잘 만나라고 했습니다. 멘토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구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생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안전 기사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빨리 합격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안전기사 취득했을 때도 정말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나에게 평생 동안 남게 하여주는 그런 강의, 그런 강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를 잘 만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면 성공에 상당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다? 강사입니다. 최고의 강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월이 학군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교도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여러분이 교육의 객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자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직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수강생 여러분은 내가 정말 바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벌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땐 나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엄마는 이수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도 더 훌륭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다? 교재입니다. 매개체요. 교재는 바로 여기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요, 정말 여러분 인터파크라든지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정말 최고 1위 많이 팔리는 교재를 선정하면 될 거고, 저는 항상 그래요. 대한민국 아니고 세계 유일무이 저자와 통하되는 책을 사라. 저자 양력 있는 책을 사라. 저 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3요소는 바로 교사, 강사가 되겠죠. 학생, 교육 제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교육의 형식적인 3요소인데 교육의 3요소만 잘 갖춘다면 안 될 것이 없고, 여러분도 당연히 건설안전기사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교육의 3요소 중에서도 항상 두 개야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니까 교재와 강사를 최고의 강사가 아니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다가 쟤는 안 된다. 그럼 바꿔요. 어떤 곳에 들어도 환불하셔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셔요. 비교 자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실수하는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 있냐? 2-6 집중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2-75 문제 4번에 적중된 문제가 되겠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에서 3년서는 주체, 교사, 객체, 학생 여러분, 교육 재료 또는 교육 내용이 바로 교육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요사이 21세기에요.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개인적 원인 중 한 직무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과 모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딱 역할 연기니, 역할 갈등이니, 역할 기대니, 역할 조 우선 알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슈퍼라는 사람이 역할 이론 몇 가지다, 이것이 4가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4가지 먼저 하고 다음 중 슈퍼의 역할 이론이 아닌 것은 첫째, 역할 연기는 자탐색인 동시에 자실현이 뭐라 그러면 답이 뭐예요? 역할 연기예요. 롤플레잉이잖아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딱 봐도 돼. 역할과 모순되는 거 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이게 심리적인 용어풀이가 아니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봐요. 역할 갈등이 뭐냐 하면 개인의 조직 내에서 2가지 이상의 요구로 인하여 갈등 장면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데 한 직무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과 모순된 현실이고 이거 바로 벌써 답이 나왔죠. 역할 모성이라는 건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걸 역할 모성이라고 합니다. 역할 가부화는요. 이게 바로 가부화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왔을 때죠.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자신이 믿는 것 어떤 일을 보다 급하게 하거나 부주의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역할 갈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자꾸 더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져라? 공부하는 습관 중에서 공부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입니다. 23번은 다음 직무기술서입니다. 이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직무기술서와 명세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 할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직무기술서에는요, 기술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의 직종이 뭔가 또는 직종만 있으면 수행되는 가업입니다. 무엇을 시킬 건가? 그게 가업이죠. 그 다음에 직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작업자에 요구된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능력이란 어브리트는 뭐라? 능력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리지와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스킬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을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뭐를 만들었다?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만든 그게 바로 나의 A급이잖아. 능력은 뭐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해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바로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직무의 명칭이라든지 소속 또는 직종, 수행가업, 수행방법, 각종 장비와 도구의 기술서의 내용이고요. 명세서는 명칭과 소속 직종, 수준, 바로 수준, 작업 경험, 기술 기능 수준, 그 다음에 정신적 특성 및 육체적 능력, 지식, 책임 정도가 명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서와 명세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바로 직전에 5월 9일 날이죠. 지금 오늘 9월 5일 날 문제 23번으로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24번째입니다. 24번째 문제는 인간공학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능률과 안전이라는 거 바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인간공학의 뭐예요? 인간공학의 자피니스가 이야기한 인간공학의 연구 바로 목적이 뭐다? 능률과 안전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공학의 목적 중에서 기계를 통제하는 수단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닌 거예요. 첫째 뭐예요? 반응에 의한 통제라는 게 있어요. 반응. 우리 요사이 세상은 다 반응에 의한 통제가 너무 많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바로 터치 탁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가 들어가 나가 하잖아요. 그 반응에 의한 통제. 개폐에 의한 통제. 반드시 열고 닫아야만 닫히고 열고 하는 걸 개폐에 의한 통제. 양어 조절에 의한 통제. 이 양어 조절 통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수도 물 틀 때도 많이 열면 많이 나오고 작게 열면 작게 나오고 그게 반응 양의 조절 이거밖에 없어. 세상은요 모든 기계 기구를 조정할 때 이 세 가지로 움직여. 요거는 어떻게 실기 시험에도 잘 나와. 실기 시험에도 기계 통제 수단 또는 기계 통제 기능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요. 반응에 의한 통제, 개폐에 의한 통제,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가 되겠어요. 답은 몇 번? 바로 필요 없는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5조 기계의 통제 기능에 명쾌하게 정의되었습니다. 25번째입니다. 25번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인간이라 그래도 의사소통 과정에 네 가지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뭐요? 의사를 하기 위해서는 A와 B와 전달하는 기능이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메시지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 항상 이 메시지는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데 정말 나의 아름다운 입에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합격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인데 혹시요 몇만 명 중에 어쩌다 한 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떨어지는 분 누구 책임이야? 저는 항상 그래요. 그분의 책임도 있지만은 첫째 강사의 탓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고 역시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널을 가지고 뭐냐 하면 통로의 통로, 이 통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효과라는 게 없어요. 효과라는 거 없고 바로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하면 정보원이 필요해요. 정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 구성요소 네 가지라 이래야 합니다. 이것은 좀 처음 나왔는 문제인데요. 물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건지 모르죠. 어쨌든 처음 나온 문제니까 기억을 좀 2010년 또 2011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주의예요. 주의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와? 반대말은 바로 부주의를 알아야 돼요. 부주의는 뭐라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주의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고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주의의 집중은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의는 우리 리듬이 존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둘째, 주의력을 강화하면 그 기능은 어떻게 해? 정신 바짝 차리라. 눈 떠라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떻게 되노? 저하되는 게 아니고 강화가 되죠. 조금이라도. 물론 조금 지나면 안 되죠. 틀렸어. 이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게 답이라도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로 두드러 걷느라고 계속 가봐야 돼. 많은 것에 대하여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 엄청 많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눈이 두 개라고 다 두 쪽을 다 볼 수도 없어. 멀리 가면 어떻게 보인다? 한쪽밖에 못 보잖아요. 넷째,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어떻게? 당연히 어떻게? 안 보이지만 약해질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약해지다 맞죠? 주의의 특성이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주의를 강화하면 그 기능은 어떻게 해? 당연히 강화되게. 우리 교재 2-44쪽에 있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보니까 이런 내용. 인간이 환경을 지각할 때 가장 먼저 환경을 지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뭘? 첫째는 누굴 만나더니 내가 어떻게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첫 번째. 답은 1번이 선택이면 보겠습니다. 환경의 지각 요인은요. 선택, 조직과 해석이 있는데 선택이 뭐냐면
지각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지각이 첫 번째 과정, 환경으로부터 상황이나 자극이 개인의 생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둘째, 조직화라는 거. 일단 선택된 지각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극들을 다시 지각에 의해, 지각자에 의해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쳐 보다 의미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만들어진다. 이거 가지고 조직화라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지각자는 자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기 위해 자극에 부여한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간이 환경을 지각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28번째 문제. 28번 보니까요. 호선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때 사실 이 호선은요. 자기 공장에서 실험하는 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호선의 공장에서 누가 실험을 했죠? 메이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메이어는요. 대학 교수잖아요. 그죠? 메이어는 누구냐? 이 호선 공장 어디에 있는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공장입니다. 메이어라는 사람은 바로 유태인이죠. 이 유태인이 미국에 와서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괜찮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학자가 된 거죠. 지금 살아있을까요?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 찾아보니까. 호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호선은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우선 하면, 돈을 많이 보고 이런 것은 생산성은 심리적, 내적 양심과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찾아보자고. 물리적 장애 환경에서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거잖아요. 어떤 물리적 작업 환경,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 요인의 생산성에 영향이 미친다를 알아낸 것이 바로 호선 연구인데, 원래 호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호선 공장에서 메이어가 실험한 내용이 바로 1번이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호선 공장의 실험이다. 어디 있다? 우리 교재 2-4 쪽에 매우 잘 나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9번은요, 안전교육 단계에서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인 거예요. 교육은요, 기능교육 단계에서 자극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학습자의 직접 반복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시정요령을 점차 체득하여 그 시정요령을 점차 체득하여 안전에 대한 숙련성을 높이는 거. 맞죠? 왜? 기능은 시켜보면서 하는 거니까. 둘째, 안전교육은요, 태도교육입니다. 태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에티튜드요. 이거는 태도교육 마지막 단계 3단계죠. 그 다음 지식교육 몇 단계? 1단계요. 기능교육 2단계 순서를 진행한다고 할 때 지식교육,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바로 답은 뭐야?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식교육에서는 인간 감각에 의해서 감지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교육하고요. 태도교육 단계에서 안전을 위한 학습된 기능을 스스로 발휘하도록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4단계 순서를 또 한다면 지식, 태도, 개인 이렇게 교육이 집단교육의 4단계 순서는 지식, 태도, 개인, 집단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2-62페이지 어디 있다? 합격 예측에 있다. 3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야, 맥그러그예요. 이 맥그러그라는 사람도 역시 이 사람들도 인간공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맥그러그는 X이론과 Y이론에 있어서 X이론의 관리 처방 방법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근데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X는요 악한 사람이에요. Y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그 다음 맹자의 뭐요? 성선설이에요. 그래 X는 나쁜 거야. 우리 평소에 X 이래 하잖아.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건데 관리 처방에 이 나쁜 걸 좀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나쁜 거니까 어떤 걸 하면 이 X는 원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면 미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처방법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X이니까 돈을 좋아한다. 경제적 보상 체제를 강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 리더십을 확립해. 왜? 말을 아직 민주화가 안 됐으니까 권위주의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둘째,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통제가 없으면 일도 하지 않고 안 합니다. 눈치만 보면. 넷째,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 이거는 뭐다? Y예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은 4번인데 보겠습니다. X이론의 관리 처방, 경제적 보상체제 강화 맞죠? 권위주의 리더십 확립,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상부 책임제도 강화, 조직구조 고충서. 이것이 X이론의 관리 처방. 우리 교재 2-49쪽 문제 7번에 적중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Y론은 봐요. 민주주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분권화 권한과 위임을 하고 목표 이행 관리, 직무 확장, 비공식적 조직 활용, 자체평가제도 활성화, 조직 구조의 평면화 이랬는데 평면화라는 말은요. 누구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상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그 31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은요. 필요예요. 필요는 우리 이거잖아요. 파티류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도 필요가 있지만 기계, 금속에도 모든 물체라든지 이런 사물에는 바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측정한 방법 중에서 화학이에요. 화학 중에도 생화학적 측정 방법에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생화학은요. 우리 일반 뭐 화학, 유기화학 이런 게 아니고 생화학이라 그러면 반드시 사람 같으면 혈액이면 혈액. 혈액에 들어가는 게 다 생화학이에요. 보면 혈액 검사 1번 답인데 우선 보겠습니다. 근전도, 이거 심전도, 뇌파 이런 건데 생리학적이에요. 이거는 근전도. 요걸 잘 알아야 돼. 근전도. 근력을 측정하는 게 뭐냐.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도, EEG, 대뇌 피질, 머리 이거고요. 그 다음 반사역치, PSR이라고, 심전도, ECG, 호흡순환기능, 인치역치는 청력검사예요. 그 다음 융합, 전멸, 주파수 등은 생리학적 방법에 속하고, 생화학적 이거죠. 혈색소, 혈액 성분, 응혈시간, 부신 피질이라고 전부 다 어떻게 생화학적은 혈액, 피와 관계되는 걸 생화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그 요사이 의사들이요. 사실 의술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옛날 같지 않죠. 뭐가 좋아야 된다? 기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딱 보고 기계가 모든 걸 딱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피로소 대개 검사를 다 하죠. 그다음 심리학적 방법은 변별 역치라든지 동작 분석, 행동 기록, 정신 작업, 연속 반응 시간, 피부 저항, 전신 자각 증상 등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32쪽에 피로 측정 검사 방법 세 가지가 명쾌하게 잘 나와 있으면 그리고 다음 중 피로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생리학적, 생화학적, 심리학적인데 답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리학적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2번입니다. 교육법에요. 4단계에서 강의식 교육으로서 적용시간이 가장 긴 것은 뭐요? 항상 강의식은 제시에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그 토의식일 때는 어디에 가장 길다? 여기 토의식일 때는 적용해서 가장 시간이 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바로 교육법에서 강의식이니까 제시 단계, 토의식은 어디? 적용 단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죠. 2-83조 합격 예측에도 명쾌하게 제가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을 보니까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에요. 우선 알아야 돼요. OJT와 OFJT는 OJT는 온도잡 트레이니까 바로 회사 상사가 직접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하니까 개별 교육에 적합한 거죠. 이 OFJT는 외부 강사 중에서 전문가를 모셔가 우리 공장을 멈추고 교육하는 방법이니까 집합교육에 적합한 것이 바로 OFJT가 되겠습니다. 다음 OFJT의 교육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그 시험을 알아둘 게 있어요.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내가 20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 옳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보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이건 뭐다? OFJT가 아니고 OJT. 바로 틀렸어요. OJT 교육이고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 역시 OJT.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 회사에 해다 공장 멈추는 게 아니고
필요한 몇 명만 가지고 야, 왜 물건 이걸 만들 때 왜 잘 못 만드냐, 잘 만들어, 이런 게 바로 OJT 교육이에요. 틀렸어요. 네 번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여기 말한 OJT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 보기 전에 OJT는 설명했으니까 그냥 진행하고요. 34번입니다. 34번은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최우선 단계는 그런데 최우선으로 교육을 할 때요, 훈련 교육을 할 때 최우선이 뭐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건설안전기사 합격,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 범위, 교육 대상, 교육계획 평가 범위, 이게 목표가 있나 없나?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 두 번째 걸 찾으면 돼. 봐요. 교육훈련 계획 수립서 목표가 첫 번째 없으니까 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 그럼 교육의 종류, 교육 대상이 있나? 바로 답은 이렇게 찾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참기 힘든 순서가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참기 힘든 욕구는 호흡 욕구, 호흡. 숨을 쉬어야 될까? 이게 1번. 두 번째, 안전 욕구예요. 이렇게 되는데 항상 답이 요리면 안 나와. 다음 인간의 욕구 중에 참기 힘든 것은 뭐야? 바로 없으니까 답이 안전 욕구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뭘 찾아야 돼? 두 번째를 찾아요. 바로 교육 대상.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육훈련 계획 수립 순서는 목표, 종류 및 대상, 교육의 과목 내용, 기간 및 시간, 장소, 방법, 담당자 및 강사, 이렇게 참고적이라기보다는 기억을 잘 해야 되고, 우리 교재 2-62쪽에 있습니다. 35번입니다. 35번 보니까 35번 리더십입니다. 바로 리더는요, 정말 리더가 여러분도 어떻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지, 나라도 누굴 잘 만나야 된다?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요, 이 나라를 정말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뭐요, 이순신 장군을 그리워하고 세종대왕을 그리워합니다. 강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을 다시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 유형은 리더 행동에 근거하여 알아둘 거예요. 우리 리더의 종류는 자유방임형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의형 리더가 있어요. 세 번째 민주형 리더가 있어요. 다음 중 리더 유형이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나오잖아. 찾아야 돼.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민주형.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우리나라는 좀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 민주형에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이보다는 건의형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요, 정말 우리 리더를 내가 뽑았잖아. 그래서 내가 존경해야 돼, 안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이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민주적 리더십은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국회의원, 시의원, 뭐라 그러노? 도의원, 뭐 이런 사람은 누가 뽑았어? 내가 뽑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돼. 뽑아놓고 그 다음날부터 욕하면 안 된다고. 바로 민주적인 리더는 그래요. 의사교환이 제한된 게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교환할 수 있어요. 틀렸네. 의사교환이 제한된다. 답은 바로 몇 번?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발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게 민주적 리더예요. 구성 상호 간의 관계가 원만해요. 그 업무 추진 방법에 따라 건의형 지도자가 집단 모두 권한에 단독적으로 처리한다. 근데 우리는 민주적이긴 나라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거의 건의형에 가깝다 그랬지. 단독적 또는 독단적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 둘째, 민주형입니다. 집단의 토론과 회의 등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국회에서 하긴 해요. 우리는 민주형 집단의 토론이나 회의 등의 정책을 결정하긴 하지만 거의 아직까지 우리는 민주형보다는 건의형에 더 가깝습니다. 집단의 구성원들 리더에 대한 존경을 하고 작업의 양과 질 두 측면 우수성이 있고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고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갖습니다. 가업수에 대한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이 있고 자발적 행동이 증가하고 구성원들 통찰력이 증진합니다. 자유방임형은요, 집단에 대하여 스스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맹목상의 리더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형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유방임형 리더는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낭비 및 뭐가 많아? 파손품이 증가하고 리더를 어떻게 한다? 있으나 마나 타인처럼 여깁니다. 작업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개성이 강하고 연대감이 없어져 구성원 상호를 미약하고 그 다음에 조직 질서가 미정립돼. 우리 교재 2-39쪽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자유방임형 리더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어느 정도 우리는 수준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자유방임형 리더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6번입니다. ATP라기도 하자. 여기는 ATP라고도 하고 당초 일부 탑 매니저먼트가 대하에 행하여졌으나 그 후 널리 다시 보급되어 교육 내용으로 정책의 수립, 조직, 통제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이건 뭐냐 그러면 ATTAP를 다른 말로 뭐냐면 CCS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CCS는 주로 강의법에 토익법이 가입이 된 것은 매주 4일 4시간 8주간 하니까 120시간 교육하는데요. 바로 그런 거고 TWI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감독자에게 하는 건데 제1선 감독자를 두고 4가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MTP는 부장, 가장, 계장을 관리층을 하는 관리자 훈련을 말하고 ATT는 말 그대로 미국 전화 회사가 만든 것으로 직급 상하를 떠나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도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AT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째입니다. 인간의 착각이에요. 실수예요. 착각 현상 가운데 암실입니다. 깜깜한데요. 하나의 강점을 보고 있으면 그 강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다 이렇게 어두운 그래서 우리 사진 현상하거나 인한다 그러죠.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딱 강점 어디에 빛 보이는데 딱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강점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동운동을 하는데 자동운동이 생기는 조건이 아닌 것은요. 그럼 강점이 보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움직여. 그러니까 착각이죠. 이런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강의 강도가 클 거, 강의 강도가 크면 빛이 밝을 거 이 말이에요. 이러면 되나 안 돼요? 벌써 틀렸죠. 어둡죠. 답은 1번이 나와요. 대상이 단조로워야 돼요. 강점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강도가 클 거, 작을 것은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야의 다른 부분이 완전히 다 어두워야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자동운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동운동이 생길 수 있는 조건 4가지는 강의 강도가 작고 대상이 단순하고 강점도 작아야 돼요.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워야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7일 날도 출제됐었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근거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모방은 창조예요. 이 밑에 있어잖아. 모방은 할지 이제 뭐 하면 안 된다? 암시를 하면 안 돼. 답이 2번이잖아. 그리고 모방은요, 바로 남의 게 좋은 점을 빼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관계 메커니즘에서 모방이 남의 행동을 판단을 표본을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모방도 뭐다? 창조다 이런 거예요. 둘째입니다. 암시입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판단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회적 근거 없이 받아들여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런 거. 지금 문제거든요. 제가 37년 전에 안전이라는 책을 최초로 대한민국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저 책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제가 일어나 거칠게 나오면 안 되는데 책을 워낙 많이 올해도 산업안전이라는 책이 한 20종류 정도 나왔습니다. 된다는 소문 나니까 이게 장사꾼들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또 없어져. 바로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기 소가 없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다른 사람 행동 양식의 태도를 투입시켜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게 동일하가 되겠습니다. 39번째입니다. 강의법에요. 강의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강의법은. 지금 강의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첫째, 강의 시간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용이해요. 강의니까. 둘째,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강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해야 된다? 토의식 교육에 가능하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수인을 동시에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요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가지고 비대면, 여러분 나를 보지만은 만나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동시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하여 평이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도 바로 강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두 번째 과목에 바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적응 기제예요. 우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어적 기제와 우리는 어떻게 도피적 기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적응 기제에 있어서 방어적 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방어적 기제는요, 사기를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걸 가지고 방어적 기제로. 첫째, 조소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뭐 이렇게 찾아보면 없겠지. 없고, 승하라든지 합리화, 치안 이런 것은 다 뭐가 해서 같다? 방어적 기제. 방어적 기제 보상, 동일식 또는 동일화, 치안, 합리화, 승하 등을 가지고 우리는 방어적 기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피적 기제는요, 백일몽, 억압, 고립, 퇴행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0년입니다. 9월 5일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바로 몇 번째?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도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